요즘 사이버 공격, 이거 완전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막 문 부수고 시끄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공격자들은 들키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스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시죠. 예전 해킹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문을 쾅 부수고 들어오는 것처럼 아주 요란했죠. 경보 울리고 바로 피해가 보이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뭐 거의 첩보 작전 수준이에요.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려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장기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디지털 유령들은 대체 어떻게 자기 모습을 감추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핵심 전술, 바로 환경 기생 공격, 영어로는 living off the land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뭐랄까 카멜레온 같은 위장술이죠. 공격자들한테 처음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바로 이 측면 이동을 통해서 네트워크 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컴퓨터로 들어와서 야금야금 움직이다가 결국엔 고객 데이터베이스나 사장님 이메일 서버처럼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곳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공격자들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에 원래부터 깔려있던 아주 정상적인 관리 도구들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경비원이 맨날 보던 직원의 출입증을 훔쳐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네? 하고 아무런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 방법이 그렇게 잘 통할까요?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매일 쓰는 도구니까 백신이 경고를 안 해요.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힘든 싸움인데 수천, 수만 개의 정상적인 업무 요청 속에서 딱 하나, 그 악의적인 요청을 골라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죠. 완벽한 위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방어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주 명확해지죠? 파워쉘이라는 도구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이 도구를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격자가 나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디지털 유령을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방어자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령을 잡으려면 일단 뭐가 정상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기준점이 바로 베이스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가 누구랑 언제, 얼마나 자주,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이걸로 우리 회사의 평소 모습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평소랑 다른 움직임, 즉 이상 징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무팀 직원의 PC가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던 개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갑자기 접근한다? 그럼 시스템이 바로 이거 평소랑 다른데? 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최신 방어 기술이 과연 숨어있는 유령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8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트워크 통신 패턴을 분석하는 최신 AI 보안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측면 이동 공격을 탐지해내는 성공률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공격이 100번 있으면 그중에 8번 이상은 잡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0.9%. 이 숫자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활동을 공격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오탐지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안팀이 맨날 양치기 소년의 거짓 경고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위험한 늑대가 나타났을 때만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공격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공격자가 드디어 목표 데이터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걸 들키지 않고 밖으로 빼돌리는 일이죠. 데이터를 훔쳐 나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FTP처럼 아주 눈에 잘 띄는 큰 트럭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작은 통로, 그러니까 숨겨진 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숨겨진 터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DNS 터널링입니다. DNS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google.com이라고 치면 컴퓨터가 구글 서버 주소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인터넷의 전화번호 같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통신이라서 방화벽은 거의 의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줘요. 공격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이 DNS 요청 메시지 안에 숨겨서 밖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속 및 소량 공격. 매일 물 한 방울씩 몰래 빼내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며칠, 몇 주에 걸쳐서 데이터를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유출시키는 거죠. 이건 베이스라인 탐지까지 피하려는 가장 정교한 수법입니다. 이 물방울 같은 공격을 잡으려면 시야를 확 넓혀야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장기 집계인데요. 하루치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며칠, 몇 주간의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거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하나 떼어놓고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이 작은 물방울들이 사실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유출의 시작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과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의 네트워크는요, 아마 거의 모든 통신이 다 암호화될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가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봉인된 편지로 오가는 세상이 오는 거죠. 물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보안 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거대한 질문입니다. 암호화된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즉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폭탄 같은 위협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메타데이터죠. 편지의 내용, 그러니까 데이터의 컨텐츠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큰 편지를 보내는가 같은 통신의 패턴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메타데이터 분석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 시대에 우리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보이지 않는 위협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